안녕하세요 여러분, 켈리쌤입니다. 토익 시험이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대체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바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LC 중에서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것들 정답 찍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파트 1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이 파트 1은 사진이 6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6장의 사진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물 사진이죠. 자, 파트 1 사물 사진 이것만 기억하세요. 사물 사진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비동사 플러스 PP,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동사 플러스 being 플러스 PP,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have been PP,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렇게 동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be being pp가 되겠는데요. 이 be being pp 같은 경우에는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수동태의 진행형이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행동을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자, 그러면 사진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을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자, 두 문장 중에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documents have been placed on the desk. 다시 한번, documents have been placed on the desk. 다음, 두 번째, documents are being placed on the desk. 두 번째, documents are being placed on the desk.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을 때요. 얼핏 들어서는 그냥 비슷한 말 같은데 완전 다른 말입니다. 이 사진을 묘사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밖에 안 돼요. have been pp는 뭐뭐 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가 맞는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이 서류가 놓아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으로서 누군가가 그걸 놓고 있는 행위를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being이라는 단어가 들리면요. 대부분 그 행동을 하는 주체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시면 정답을 바로 골라낼 수가 있겠죠? 자,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사진 보시고 오실게요. 자, 두 번째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 부담스러운 사진이었죠? 자, 두 번째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요. 자, 두 번째 사진을 보고 오셨는데요. 이 두 번째 사진을 묘사할 수 없는 문장은 무엇일까요? A. She's removing her mask. B. A mask is being removed. C. A mask has been removed. 자, 셋 중에서 이 사진을 묘사할 수 없는 문장은 무엇일까요? 바로 C였습니다. has been removed라고 하면요. 마스크가 제거된 상태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녀가 마스크를 벗고 있는 중이다 라는 A와 그리고 그 마스크는 벗겨지는 중이다 라는 B, 이 둘은 사진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물사진과 관련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거 세 가지. 비동사 플러스 pp는 뭐뭐 되었다. 그리고 be being pp는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했으니까 being 들어가면 항상 그 사물의 주체, 행동의 주체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have been pp는 뭐뭐 된 상태이다 라고 했으니 그 주체가 굳이 언급이 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트 2 가볼까요? 자, 이 파트 2는 정말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머리 아프게 하고 있단 말이죠. 파트 2에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사회 부적응자 스타일. 저는 그냥 줄여가지고 약간 세게 사페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주어진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답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회 부적응자 스타일 혹은 제 표현으로는 사페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는 그럼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 바로 오답 속어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예제를 들려드릴게요. 실제로 출제됐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듣고요. 바로 정답 한번 찾아보시죠. 자, 먼저 갑니다. Why is Kelly out of the office today? A. No, I would rather sit outside. B. Please check the storage room. C. Everyone deserves a day off, don't you think? 들어보셨나요? 자, 뭐가 정답인 것 같으세요? A, B, C 중에서 고른다면 정답? 잘 모르겠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관대하니까 한 번 더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한 번 더. Why is Kelly out of the office today? A. No, I would rather sit outside. B. Please check the storage room. C. Everyone deserves a day off, don't you think?
자, 방금 들었던 이 스크립트에서요, 여러분들이 바로 쓸 수 있는 스킬. 첫 번째로 WH question, 뭐 who, when, where, what, how, why 모두 WH ques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WH question은 yes나 no로 절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es, no가 나온 답변은 속어를 하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로 연상되는 어휘, 그러니까 오피스, 사무실의 storage room, 창고 이런 연상되는 어휘가 들어간 것은 속어 하시면 아마 남는 게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거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게 정답이 뭐냐고요? 바로 정답은 C였습니다. 스크립트에서요, 켈리가 왜 오늘 사무실에 없어? 라는 것이 스크립트였어요. A. 아니, 나는 밖에 앉을래. B. 창고를 봐. C. 모두들 하루 정도의 쉬는 날은 뭐 자격이 있지 않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C가 정답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죠. 자, 그리고 이게 출제됐을 때 전부 다 정답이 그래서 뭐냐, 어떻게 정답이 이게 될 수 있냐라고 웅성웅성 엄청나게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러한 스크립트입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연습해 보실게요. 자, 그럼 플러스 알파 이거 무조건 찍으면 정답 99.99%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네, 되묻기 스타일은 정답 확률이 99%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되묻기 스타일이 뭐냐, 뭐라고 물어봤는데 똑같이 의문사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물어보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예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try. Isn't this jacket on sale? A. He already has a shirt. B. At the department store. C. Did you see a sign? 보셨어요? 자, 그럼 두 번째 try 다시 들려드릴게요. Isn't this jacket on sale? A. He already has a shirt. B. At the department store. C. Did you see a sign? 방금 들어봤던 스크립트에서 여러분 뭔가 휙 지나갔죠? 잘 모르겠다고요? 만약 A, B, C 답변 중에서요, 말대꾸하는 스타일이 등장하면 개를 찍어주세요. 말대꾸도 그냥이 아니라 같이 물어봐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들었던 것의 스크립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Isn't this jacket on sale? 이 자켓 세일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스크립트 A, he already has a shirt. 그는 벌써 셔츠가 있어요. B. At the department store. 백화점에서요. C. Did you see a sign? 뭐 표시가 있었나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물음표로 물어봤는데 이렇게 물음표로 답변하는 거 이거 찍으시면 정답이에요. 너무 이상한 것 같다고요? 얼마 전에 출제됐던 파트 2 스크립트 되겠습니다. 이거 봤을 때 사람들이 정말 토익에 갈 때까지 갔구나 라고 했었어요. 제가 심심해서 인도 발음도 한번 들어봤는데 여러분 인도 발음으로 이 스크립트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Isn't this jacket on sale? A. He already has a shirt. B. At the department store. C. Did you see a sign? 앞으로 토익이 정말 갈 때까지 간다면 인도 발음이 추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파트 3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파트 3 앞에 거는 연습을 좀 하면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표가 나오는 이 세트 여기만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세트 이름을 시각자료 세트라고 하는데요. 시각자료 세트 너무 어려워요 라는 말씀 많이 하셔서 제가 시각자료 세트 보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각자료 표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런 것들 본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 세트 중에서 제일 처음에 Look at the graphic 이라는 질문이 나오죠. Look at the graphic이 있는 것만 이 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빨리 파악하셔야 되는 거 그 문제 세트의 보기가 뭐가 나오냐고. 만약 보기에 가격 있죠. 가격. 예를 들어서 뭐 A는 2.99달러, 뭐 B는 10.99달러, C는 15.99달러, 뭐 D는 20.99달러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보기에 가격이 나와 있다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그 가격이 아니라 다른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내는 쉬핑 옵션에 걸리는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이름이요. 왜냐면 예를 들어 정답이 10.99라고 하면요. 스크립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요 이거 보내는데 5에서 7일 정도 소요되는 그걸로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표에서 보시고 5에서 7일이 소요되는 것은 이라고 찾아주시면 General Shipping 이라고 돼서 여기에서 10.99를 고르시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기에 10.99가 나와 있다고 스크립트에서 10.99를 언급해주지 않는다. 그것과 매칭되는 다른 정보를 여러분들이 스크립트에서 나온다고 보시고 찾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는 여러분들과 레이아웃을 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아웃을 보시면 제가 이거를 컴퓨터로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손으로 직접 그리려고 해요. 너무 발로 그렸다, 그치? 자, 테이블 1, 2, 3, 4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E라고 제가 좀 적어둔 건 entrance, 그리고 W라고 적어둔 건 window, 그리고 B라고 적어둔 건 이 buffe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이닝 룸 레이아웃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정답이 테이블 1이 될지 2가 될지 3가 될지 4가 될지 힌트를 뭘로 주겠어요? 당연히 여기서는 사물의 위치로 줍니다.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아마 창문 옆에 있는 테이블이 가장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테이블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지도나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위치를 이야기하는 전치사를 잘 들어주셔야 되고요. 뭐 in front of라던가 아니면 next to나 by 혹은 across from처럼 여러분들이 위치를 뜻하는 전치사를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시간표는 어떨까요? 시간표나 일정표 같은 것이 보이신다. 뭐 주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이벤트에 순서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만약 이렇게 나와 있고 보기에 날짜가 나와 있다. 뭐 A, July 3rd, B, July 10th 이렇게 날짜가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스크립트에서 나오는 건 바로 이 author란이 되겠죠. 그래서 표를 보실 때는요. 보기에 나와 있는 정보가 아니라 그것과 매칭되는 정보가 스크립트에서 언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거기서 조금 더 어렵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순서표인데요. 이 순서표를 보시면 사실은 이 agenda topics처럼, 그러니까 아젠다라고 그러면 이 안건 목록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이 나와 있고 이렇게 각각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기에 이 주제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뭘 봐야 돼요? 왼쪽에 있는 순서가 아니라요. 누구 뒤에 누구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스크립트에서 그렇다면 새롭게 논의하는 그것은 restructuring plan 다음에 하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장 마지막에 하죠. 라고 순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훨씬 쉽게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거기다가 제가 그냥 끝내기 아까워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정보를 플러스 해드릴게요. 먼저 파트 3, 4에 관한 TMI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트 3, 남자와 여자가 얘기를 주고받는데요. 이 티키타카는 맥시멈 6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 A, B라고 한다면요. 짧은 스크립트는 A, B, A, B 이렇게 끝나고요. 그 다음에 제일 긴 스크립트가 A, B, A, B, A, B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티키타카가 맥시멈 6번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3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음원이 나오는 동안 남자 얘기를 잘 들어야 되냐, 여자 얘기 잘 들어야 되냐, 그리고 순서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보통 파트 3의 첫 번째 문제는 주제, 장소, 회사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보는데요. 이것의 정답은 대충 첫 두 줄 안에 무조건 출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첫 두 줄까지 듣고 바로 정답을 체크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거기다가요. 파트 3는요. 문제 순서랑 정답 순서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질문이 나오는 그 순서랑 스크립트의 정답이 나오는 순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첫 번째 문제를 못 들었어. 그래서 그걸 계속 부여잡고 있어. 그러면 절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또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트 3에서 정말 내가 잘 모르는데 정말 찍어야 돼.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속한 보기를 찍으시면 그게 정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유는 파트 3에서 정답을 여러 번 돌려서 말해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러 번, 뭔가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다면 걔가 정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파트 4는 어떨까요? 파트 4는요. 광고나 연설 혹은 방송 공지 등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주로 나오는 유형인데요.
이 각각의 유형별로 자주 출제되는 question, 문제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question 71 to 73 refer to the following advertisement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에 광고를 들으라고 광고는 주로 이런 문제가 나오지 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문 유형별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 이런 게 있습니다. 광고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거 물어봐요. 광고 지금 뭐 광고되고 있니? 광고가 되는 그것을 물어보고요. 혹은 이 상품에 관한 세부사항 뭐가 좋니? 아니면 이거 A에서 어떻게 봤니? 이런 거. 혹은 의도 파악. 이 문장을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죠. 뭐 연설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의 직업이나 아니면 여기는 어디고 누가 듣고 있니? 세부사항이라던가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하라고 당부하니? 시키는 거.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자가 누구니? 뭐 아나운서니? 아니면 라디오 호스트니? 이런 거. 아니면 세부사항이나 뭐 웹사이트를 방문하라 라고 끝나고 웹사이트에서 뭘 할 수 있대니? 라고 추가 정보 물어보는 거. 공지 같은 경우에는 공지 내용이 뭐니? 세부사항 이런 거 어떠니? 뭐가 사실이니? 혹은 공지 듣고 이제 무엇을 하라고 시키니? 발췌문은 세부사항을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트 4에 자주 나오는 녀석들을 알고 있으면요. 뭘 물어볼지를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정답을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말과 똑같겠지? 마지막으로 우리 파트 3, 4 정답의 근거가 되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 몇 개만 보고 가자. 자, make sure that 이라던가 아니면 make sure to do 라는 표현은 반드시 무엇을 하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이거는 시키는 거, 당부하는 거에 정답의 근거로 굉장히 자주 나온단다. finalize, 마무리하다, 끝내다 라는 뜻이죠. final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final은 형용사입니다. 자, finalize라는 동사가 그래서 conclude, 결론 내다 라던가 아니면 wrap up이라 그러면 이제 다 통합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전부 마무리 짓다라는 느낌으로 단어 정리할 수 있어요. kick off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kick off 뭔지 다 알죠?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tart, begin 그리고 좀 낯설지만 commence 같은 단어도 우리가 같은 단어로 모두 정리해 둘게요. meet the demands 여기서 meet은 만나다가 아니죠. 그래서 수요를 충족시키다 라는 뜻인데요. meet the requirement, meet the policies 뭐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쓸 수 있습니다. embark on 무엇을 시작하다 라는 뜻이네요. 무엇에 착수하다. 그리고 collaborate with 항상 우리 토익에서는 뭔가 누군가와 같이 일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work with 라는 표현도 역시나 협업하다 라는 뜻이죠. confer with 누구누구와 상의하다. 그래서 confer with your supervisor 이라고 하면 너의 상사와 상의하라 라는 내용인데요. 그 paraphrase가 되면 discuss나 talk to your supervisor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correct an error, correct가 수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러를 수정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수정하다라는 revise나 amend 같은 것을 같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파트별 찍기 꿀팁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안녕!